계속해서 성경 히브리어 문법 오늘 자음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어 모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재의 자음 부분으로 들어와서 자음의 특징과 또 음절과 다시 한번 모음교를 보면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계속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이미 공부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신과 쉰이 있었죠. 그죠? 네. 신과 쉰은 변형으로 하나의 알파벳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고대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의 구분이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음 차트로 가보면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캅,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해, 짜데, 코프, 레쉬, 신시는 하나로 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탑 해서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고요.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따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헤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플라멧 맴눈 사맥 아임 페자데 코프레 시신신 타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숫자 순서에 따라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는 우리가 문법 사항을 다 공부한 후에 알파벳 의미에 보면은 그것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법적인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그 구절에 가서 한글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을 비교하면서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 부분에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22개의 자음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쓴다. 히브리어 문자의 숫자 값이다 했는데요. 우리가 헬라어 문법 시간에도 우리가 그 각각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시면 이와 같이 레시 하니까 뭡니까? 200. 그 다음에 신신 하니까 300.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렙으로 가면은 숫자 값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렙 1, 베트 2, 기멜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문을 볼 때에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과 번역 성경의 장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 하면은요. 잠깐 시간이 난 김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원문을 가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스테판 원어 성경인데요. 잠깐 원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사맥, 그 다음에 알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메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책을 세페르라고 합니다. 세페르. 이게 세페르의 이제 첫 알파벳 사맥이고요. 그 다음에 알렙은 뭡니까? 금방 우리가 보니까 1입니다. 1. 예. 그러면 사맥 세페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책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1장 이렇게 합니다.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성경은 사맥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맥 알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사맥 알파 1장은 번역 성경의 2장 3절까지가 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잠깐 2장도 가보면은요. 우리가 번역 성경은 1장이 어디에서 끝나면 31절에서 끝납니다. 31절에서. 즉 31절이면 여기가 31절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장절을 보면 1장은 31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맥 베트. 베트는 넘버 2죠. 네. 그러니까 2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번역 성경, 한글 번역 성경의 2장 4절부터 사맥 베트, 즉 히브리 성경의 2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이와 같이 번역 성경의 장절과 히브리 성경의 장절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이제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 성경의 장절을 나누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와 뜻에 따라서 장절이 나눠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서론 시간에 7날의 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어서 7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2장 3절까지를 어떻게 보고 있다? 사맥 알렙 해가지고 2장 3절까지를 1장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7날의 전체의 번역 성경에 와 있는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원 성경의 1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7날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가지고서 성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에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제가 수치와 문자 했듯이 알렙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렇게 각각 문자에 수치가 붙여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의 숫자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날짜와 성경 참조에서 히브리어 문자가 숫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사맥 베트 하면은 뭐라고요? 2장이라고 해서 베트를 2라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프는 1, 베트는 2를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에는 문자의 숫자 값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단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의미하는 문자는 단일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단일 문자라는 것은 1부터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게레시 히브리어입니다. 게레시라고 해갖고 작은 따옴표, 즉 영어에서 말하는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컴마 찍는 식으로 아포스트로피로 그 문자에 표시를 합니다. 그 숫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인 경우라는 거는 뭐냐? 10, 100, 1000 이렇게 단일 숫자가 아닌 2디짓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게레샤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게레시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게레시에다가 임이 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드맴, 히브리어 알파벳의 요드맴이라고 하는데
요드맴이라는 것이 전미가 될 경우에는 쌍수가 되든지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에 요드맴이 붙을 경우에 쌍수나 복수의 전미어로 임이라는 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레시의 복수는 게레샤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표시한다. 그래서 큰 따옴표 또 게레시인 아포스트로피 점 하나로 컴마 하나로 위에 표시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숫자다, 문자의 숫자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약어에도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와 같이 1, 2, 3, 4, 5, 6, 7, 8 하는 이 숫자는 아라비아 문자죠. 네. 그러나 원문 성경, 원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역시도 각 알파벳, 각 문자에 숫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은 알렙인데 10은 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1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요드와 알렙을 붙여서 2개 이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1 하니까 보다시피 요드 알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하니까 요드 벳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네. 원래 15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드하고 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드 해가 들어가지 않고 타브하고 마브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타브를 보시면은 테트죠. 테트. 테트를 보시면은 9입니다. 그죠? 그럼 바브는요? 6입니다. 그러니까 9와 6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0, 15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6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드와 바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15는 요드, 해가 아니라 테트와 바브인 9와 6으로 표현한다. 16은 요드와 바브가 아니라 테트와 자인인 9와 7로 표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예호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요드와 해, 그 다음에 바브와 요드와 바브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 두 숫자만큼은 다른 것을 가지고서 숫자를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10, 20, 30, 40 쭉 숫자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든지 여러분께서 이제 수치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6 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50 숫자 값과 바브라라고 하는 6해서 56 해서 게레샤임이니까 뭡니까? 따옴표로 이렇게 단어가 아님을 의미하는 따옴표로 표시를 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에 있어서 보다시피 500, 600, 700, 800, 900,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이와 같이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법적인 내용으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법책에 이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게마트리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와 이름의 숫자 값을 계산하고 동일한 값을 갖는 단어 간의 대응 관계를 찾는 해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성경을 신비롭게 해석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가셔서 한글로 게마트리아 내지는 영어로 게마트리아라고 치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문권에 있으니까 한문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획수가 있죠. 부수와 획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컨셉입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히브리어의 단어와 이름의 숫자, 지금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800 몇이다. 그럼 다른 단어에 800 몇이 하고 그 관계를 대응 관계를 찾아서 히브리어에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해석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들어봤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방법은 성경을 신비롭게 해석할 때 자주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성경이 안 풀리고 성경의 비밀을 풀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애를 썼을까. 예. 그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나 그렇게 성경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문장입니다. 문장을 올바로 이해한 터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단어와 숫자 값을 계산해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원저자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우리 문법책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성경을 신비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저도 과거에 이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책자라든지 그런 그 논문들을 읽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신비롭기는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필요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 자신이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 문자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5개의 히브리어 문자는 꼬리형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캄네페츠 문자다라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카페 캄mem이니까 캄네페츠 캄네페츠 5개의 히브리어 문자는 꼬리형을 갖는다. 이러한 문자 중 하나가 단어 끝에 나타나면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에 나타날 때와 다르게 쓰여진다. 그래서 꼬리형이라고 했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소핏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핏. 네. 그래서 글자의 형태가 바뀌어도 발음이나 변화되는 음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꼬리형은 마지막 부분에 올 때만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모음 기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어 모음 기호 그 차트 배운 부분과 알파벳 차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발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확대를 하고요. 자, 달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쇄골이 있죠. 쇄골은 애 발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렛은 디귿 발음인데, 네. 그래서 때가 되겠죠. 때. 그죠? 왜요? 요 안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강점이다 했습니다. 강점. 즉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귿 발음보다는 쌍디귿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강한 발음이니까요. 그래서 대보다는 때가 되겠죠. 때. 에 발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레시 밑에 마찬가지로 쇄골이 있습니다. 레시는 리을 발음이었죠. 그러니까 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프. 피읍 발음이죠. 그래서 데레크 합니다. 데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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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카프가 꼬리형으로 왔으니까 요 크 안에 점이 2개 있는 것은 밑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상으로 찍혀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가 꼬리형으로 올 때 쉐바가 올 경우에는 요 밑에다 2점을 찍지 않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2점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쉐바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쉐바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성 쉐바가 됩니다. 즉 에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레크, 데레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자는 아인에 뭐가 있습니까? 파다흐가 있죠. 그래서 아인은 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되겠죠. 아,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게 꼬리형이니까요. 네. 미음 발음이니까 암이라고 발음하고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꼬리형이 아니죠. 네. 원래 regular, 그죠? 원래 문자 맴입니다. 그러니까 미음에 뭐가 있습니까? 파다의 아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묵음이고 파다으니까 그냥 아만 발음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꼬리형으로 뭐가 있습니까? 눈은 니은 발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 아에다가 니은이니까 만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짜대, 그죠? 네. 짜대에 뭐가 있습니까? 슈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렉. 네, 슈렉은 호남 모음의 우 발음이었습니다. 가장 긴 우 발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대는 짜대에다가 우니까 쭈가 되겠죠. 쭈.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이 들어와서요. 캄네페, 캄네페, 페, 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페, 그러니까 피읍이죠. 그래서 쭈프, 쭈프, 쭈프. 네, 벌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꼬리형으로 페가 들어와 있죠. 이와 같이. 네. 마지막으로 네, 네, 마찬가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오니까 꼬리형으로 요 짜대가 요 꼬리형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렙은 묵음이었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여기처럼 쇄골이 있습니다. 즉 에 발음이니까 에 해주면 되죠. 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도 레시 밑에 쇄골이 있듯이 레시 밑에 쇄골이 있으니까 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짜대니까요. 네, 그래서 에레츠, 에레츠, 에레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캄네페츠 꼬리형 5개의 히브리어 문자를 우리가 얘가 들어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히브리어 모음 기호를 적용해서 우리가 발음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가트 케파트 레터 우리가 이것은 베가트 케파트 문자는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 알파벳을 공부할 때 이미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개의 자음 했습니다. 그래서 베가드 케파트라고 하는 것은 요 베트, 기멜, 달렛, 카프, 페, 타브를 따서 베가드 케파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가드 케파트 레터 자음에는 2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을 베가드 케파트 자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음의 명칭입니다. 용어입니다. 다게시 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점이 붙어져 있죠. 안에 보시면 점. 요 점이 붙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 다게시 레인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이것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강점.
강한 점이다. 강하게 발음하라고 하는 점이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용어는 다게시 레인이고 한글 용어로는 우리가 그냥 강점 하면은 다게시 레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게시 레인이 있으면, 즉 베가드 케파트 레러에 점이 찍혀져 있으면 강하게 발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대라고 하지 않고 때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가드 케파트 레러의 요 달렛에 지금 다게시 레인, 즉 강점이 붙어져 있죠. 네. 그래서 강한 발음을 나타냅니다. 이 다게시 레인이 없으면요, 그냥 디귿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데레크 하면 되죠. 데레크. 네, 강점이 있으면 좀 강하게 데레크, 데레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없으면 부드러운 발음이다, 부드러운 발음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발음하느냐, 부드럽게 발음하느냐,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게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보면 달렛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연습상 카메츠가 있죠. 그러니까 따, 그죠? 그다음에 기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젤에 에 발음이 있죠. 그러니까 기역의 에 발음이니까 게, 그죠? 그다음에 시 발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게시, 다게시. 그래서 제가 이게 다게시, 예, 다게시. 다게시는 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가드 케파틀레르에 점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강점이구나. 그래서 강하게 발음해줘야 되겠다라고 발음 생각하시고 된 발음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다게시에는 강조하는 건데 다게시에는 다게시 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게시 포르테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게시 포르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문자, 여기서는 whom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whom이라는 것은 한문어인데 who 하면은 뭡니까? 목구멍 who를 말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이니까 목구멍 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요. 네. whom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whom 문자를 볼 텐데요. 여기 whom 문자. 5개의 자음은 목구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whom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알렙. 알렙은 뭡니까? 발음이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발음이 없으니까 whom입니다. 아인도 발음이 없죠. whom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해입니다. 해. 네, 여러분이 해 해보십시오. 목구멍에서 숨이 이렇게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hat. 역시 hat. 맞죠? 네, 아인. 그 다음에 rash. 네. rash 할 때 R 발음인데 여러분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혀가 그냥 입 천장에 붙지도 않고 밑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뜨는 상황입니다. rash. 그렇죠? 네, 해보시면. 그래서 whom입니다. 그래서 알렙, 해, hat, 아인, rash. 요거 5개를 whom 문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om 문자에는 히브리어 문자의 whom 문자는 제외하고 히브리어 문자의 whom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2개의 자음에서 요 5개를 제외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다게시 표시라고 부르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whom 문자에는 점을 붙일 수 있다 없다, 붙이지 않는다,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외에는 점을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 문자는 whom을 제외하고 다게시 마크, 즉 다게시 표시라고 부르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게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까 요드맴 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수입니다. 다게심. 이게 다 히브리 문자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다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게심에는 뭐가 있느냐?
다게시 레인이라는 베가드 케파틀레를 우리가 본 다게시 레인이라는 강점과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는 이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점이나 강점이나 다 뭡니까? 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강점이 되든 이중점이 되든 후음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문자에는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게시 레인은 우리가 금방 여기서 베가드 케파트 문자를 공부했듯이 베가드 케파트 자음 6글자 내에서는 단어의 첫 글자나 첫 음절에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려면 단초라는 게 뭡니까? 단어의 첫 글자 단초, 그 다음에 음절의 첫 글자. 그래서 단초, 음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초, 음초에 점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이다? 그것은 강점이다. 강점이고 용어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다게시 레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게시 레인 강점은 어디에만 올 수 있다? 단초, 음초에만 올 수 있다. 단어의 첫 글자나 음절의 첫 글자에만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음절을 알아야 되겠죠. 네, 음절. 네, 음절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초, 음초에 올 때에는 다게시 레인이 온다. 강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의 글자의 소리의 발음은 강하게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게시 레인 앞에는 모음이 온다 안 온다? 모음이 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단초니까요. 단초니까 단어의 첫 글자인데 그 앞에 모음이 올 일이 있습니까? 시작하는 것인데 당연히 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음절이 시작하니까 음절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음절이라고 했을 때 음절 앞에 그러면 1음절 마지막 글자에는 모음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는 그럼 모음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쉐바가 있든지 쉐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첫 음절의 마지막 글자에 쉐바가 있으면 무성 쉐바가 되니까 발음하지 않죠. 그 다음에 쉐바가 전혀 없는 자음일 경우에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앞에 음절에 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초, 음초에 오는 강점은 다게시 레인으로 강하게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강하게 발음하실 수 있고 이것은 다게시 레인이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다루면서 이 강점이 오고 또 이중점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게시 포르테가 있습니다. 자, 다게시 레인은 베가드 케파틀레라고 단초, 음초 내에서 점을 찍어서 강하게 발음한다 했는데 그러면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중점이라고 합니다. 이중점. 그럼 이중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이 올 경우에는 한 자음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뭐 한다? 점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개의 동일한 자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닫고요. 그냥 이 화면을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자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어느 글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헤트 뭐 어느 글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즉, 요 후음만을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후음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베트라고 칩시다. 네. 그래서 어떤 단어에 베트가 이렇게 두 개가 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자음. 예. 그런데 사용한다, 안 한다?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자음을 지우는 대신에 요 안에다 뭐 한다고요? 점을 찍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점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가드 케파트 레러, 이건 베트니까 베가드 케파트 레러 안에도 베트에 점이 찍죠. 그럴 때는 뭡니까? 강점인데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단초 아니면 음초. 그죠? 단어 처음이든지 음절 처음이든지 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트에 점이 찍혀져 있는 걸 보니까 단어 처음도 아니고 음절 처음도 아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아하, 이것은 이중점이다. 즉 베트가 두 개가 왔는데 하나를 생략하고 거기에 점을 찍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다게시 포르테나 다게시 레이는 후음을 제외한 모든 문자에 다게시 레인과 같이 다게시 포르테라고 불리는 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였습니까? 다게시 레인은 뭐만 온다? 베가드 케파트 레러만 다게시 레인이 옵니다. 그런데 베가드 케파트 레러의 다게시 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베가드 케파트 레러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단어 처음 아니면 음절 첫 글자에 있어야 된다. 근데 베가드 케파트 레러가 단어 안에서 단어 처음, 음절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이중점인 다게시 포르테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 다게시 포르테 이중점은 문자를 강조하고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을 하나의 자음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중점을 찍는다. 그래서 후음과 레시 했는데 사실 레시도 후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음과 레시를 제외한 모든 문자에 다게시 포르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게시 포르테가 있는 문자는 항상 이전 음절이 닫히게 하고 이전 음절이 닫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절을 배울 텐데 폐음절이라고 합니다. 폐음절. 그럼 폐음절이면은 항상 마지막 글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모음이 없는 받침으로 쓰일 때가 되겠죠. 받침으로 쓰일 때. 그 글자가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받침으로 올 때 그때가 폐음절이고 음절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음절을 분할시킨다. 그렇죠. 받침이 있으니까 음절이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다게시 포르테는 단모음 뒤에 적절하게 사용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 단모음 하면은 이미 모음교에서 배웠듯이 파다흐, 쇄골, 카메츠, 하툭 이런 단모음 뒤에서 사용되고 장모음 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장모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카메츠, 히렉, 제레, 키부츠, 홀렘.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 모음교를 보시면 그것을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가 장모음이고 뭐가 단모음이라는 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쉐바 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쉐바 뒤에는 이중점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기억하고 다게시 레인이냐 다게시 포르테냐 즉 강점이냐 이중점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예를 또 들었습니다. 레인과 포르테의 구별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게시 포르테는 베가드 케파트 레러에 오는데 그 베가드 케파트 레러가 단초, 음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베가드 케파트 레러가 이중점이냐 강점이냐를 구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가드 케파트 문자는 다게시 레인 강점이나 다게시 포르테 이중점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을 이미 자세히 했습니다. 사실. 다게시 포르테는 항상 모음 앞에 옵니다. 다게시 레인 앞에는 절대로 모음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가드 케파트 문자의 점은
앞에 모음이 있는 경우에만 포르테이고 그렇지 않으면 레인이다. 네, 포르테는 강점이고 레인은 이중점입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포르테는 이중점이고 레인은 강점입니다. 강하게 발음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쉐바로 시작됩니다. 그죠? 네. 쉐바로 시작되니까 뭡니까? 음초, 단초의 쉐바가 올 때 역시 또 베가드 케파티 레러의 처음에 쉐바가 올 때는 뭡니까? 에 발음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배니까 뭡니까?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있네요. 그죠? 두 번째 단어에, 두 번째 글자에 점. 네. 점이니까 뭡니까? 히렉이 되죠. 네. 그러니까 렛이니까 히렉 요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 혼합 모음 이 발음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뭡니까? 트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다겟이 레인, 베가드, 케파틀레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죠? 발음은 베리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겟이는 뭡니까? 네, 다겟이 레인이다. 즉 강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되겠죠. 베르가 되겠죠. 디베르, 그죠? 네. 여기서 첫 번째 다겟이, 둘 다 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죠? 네. 첫 번째는 다겟이 레인이죠. 왜요? 단초지 않습니까? 단어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베가드 케파틀레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베가드 케파틀레러만 다겟이 레인, 강점이 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베트는 강점도 될 수 있고 이중점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다겟이 포르테다. 이중점이다. 그럼 원래대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생략하고 점을 붙인 것이죠. 왜요? 여기에 2가 왔으니까 그죠? 네. 다겟이 레인 앞에는 뭐라고요? 모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음이 D라는 모음이 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겟이 포르테 베트가 된다. 즉 이중점이다. 그래서 데베르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점과 이중점을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후음 문자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후음 문자는 알렙, 해, 헷, 아인, 레쉬 이 다섯 글자가 후음 문자입니다. 목구멍에서 이 글자는 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정상적인 말하기의 흐름이 가로막히게 된다. 그래서 후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위에도 얘기했듯이 이중점인 다겟이 포르테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후음 앞에 있는 모음을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 여러 가지 이런 소리의 이제 변화에서 예를 들자면 뭐 두음 법칙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모음이 이제 그 발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네, 그런 발음의 법칙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이와 같이 이제 후음이 올 경우에는 그 발음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과 아인이 오고 앞모음이 파다으면은 파다으로 하지 않고 카메츠로 한다. 근데 파다으나 카메츠나 다 뭡니까? 아 발음입니다. 파다으는 단지 단모음아고 카메츠는 장모음 아가 될 뿐이죠. 그렇죠? 발음에는 사실 길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인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 여기는 무성쉐바가 됩니다. 하 에베르인데 하 에베르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모음이 이제 요게 파다으죠. 보시면. 그죠?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앞에 모음이 파다읍니다. 그죠? 예. 두 개가 왔을 경우에 파다을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카메츠로 동일한 아 발음이지만 하 에베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시 앞모음이 히렉이면 히렉은 뭡니까? 이 발음이죠. 체레라고 하는 에 발음으로 보상을 한다. 그래서 슈르레츠 했습니다. 슈르레츠. 역시 여기도 무성쉐바 발음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성쉐바. 네. 그래서 시가 뭡니까? 이게 히렉이 뭐로 됩니까? 네, 째레 에 발음으로 네, 쉐레츠. 쉐레츠. 그러니까 시르레츠 하지 않고 쉐레츠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레시 앞모음이 키 붙이면 홀렘으로 보상한다. 홀렘 위에 요 점 보이시죠? 홀렘은 오 발음이지 않습니까? 이 키 붙이는 우 발음이고, 그죠? 그래서 브루라크 하면은 뭡니까? 보라크. 브루라크 하지 않고 보라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그런 법칙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음은 쉐바를 붙일 수 없습니다. 네. 레시를 제외한 후음, 네. 레시를 제외한 후음이니까 알렙, 해, 헷, 아인이 되겠죠. 하탭 모음교를 붙인다. 하탭 모음은 세 가지 하탭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음 기호표를 항상 공부 시간에 옆에 놓고 보시면 세 개의 하탭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탭 파다흐, 하탭 세골, 하탭 카메츠가 있었죠. 그래서 쉐바를 붙일 수 없고 후음 앞에는 음가에 상응하는 하탭 모음교를 붙인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다시피 파리 했습니다. 파리 뭡니까 여기는? 하탭 카메츠를 붙였죠. 하탭 카메츠. 즉 오발음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오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 했죠. 바리. 예, 바리. 우리가 그 나라 파리 같은 애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베가드 케파트 강점이지 않습니까? 파리. 그죠? 여기에 뭐를 붙였습니까? 하탭, 파다흐, 아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후음은 자신과 앞모음의 파다흐를 흔히 취한다. 그래서 강한 호음은 해, 헷, 아인 이것은 이제 강한 후음이라고 합니다. 이 5개의 후음 중에 약한 후음이 있고 강한 후음이 있는데 강한 후음은 요 3가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후음이 끝에 오면 파다흐를 앞모음에 붙인다. 그래서 메렉 하듯이 멜락 이렇게 파다흐를 이렇게 후음이 끝에 왔죠. 강한 후음이. 그래서 강후음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쇄골이 뭐로 바뀝니까? 파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페테흐를 페타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후음, 이거는 마지막에 오는 경우고 강한 후음이 단어의 중간에 있을 때는 자신과 앞모음에 파닥으로 붙인다. 그래서 네헬 하지 않고 나할 이렇게 나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될 때, 중간이 아니라 시작될 때는 그대로 발음해 주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그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호음이 끝에 오느냐, 중간에 오느냐,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파다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또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의 법칙이. 그 다음에 이제 후음에 물론 후음은 다 자음입니다. 후음 앞에 모음에 오는 히렉은 쇄골로 변한다 했습니다. 자, 후음 앞에 오는 히렉은 요 쇄골로 변한다. 그죠? 지금 여기 히렉이지 않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좀 크게 하면 이게 히렉이니까 이 발음이 되겠죠. 이흐캄 했죠. 이것을 이흐캄 하지 않고
예흑함 이렇게 한다 그죠? 예. 세 골로요. 이쉐를 하지 않고 예샤르, 예샤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후막 모음에는 히렉이 올 경우에는 히렉을 붙이지 않고 세 골로 한다. 그 다음에 레시는 레시 앞에 단모음에는 파다를 붙인다. 레시 앞에 세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파다를 붙여서 바야셀인데 원래 단어는 원래 단어는 발음은 바야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문장에는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성경 문장에는 파다어를 붙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성경 문장 안에는 다 변한 그 모음보가 붙여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음의 발음과 모음교의 발음을 합쳐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선입하다흐라고 했습니다. 선입하다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헤트나 아인 또는 점이 있는 해 이것을 마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히브리 용어인데요. 점이 있는 해로 끝나고 단어가 이제 요 셋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그 끝부분이 파다의 모음 기호가 있는 경우 파다의 모음이 요 셋 중에 세 개의 파다의 모음보가 딱 올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파다의를 발음합니다. 그래서 선입파다의, 먼저 파다의다 이런 뜻이죠. 먼저 모음 소리를 발음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문자 소리를 발음합니다. 근데 문자는 뭡니까 이거? hat, i는 묵음이잖아요. 그죠? 해도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발음하라는 겁니까? 파다의를 먼저 발음하라는 거죠. 그래서 슈렉이 왔습니다. 라멧에. 그러니까 루가 되겠죠. 그래서 루하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루아 흐. 나 루아가 룰 아흐. 파다를 먼저 발음하고 흐. 하트니까요. 목구멍 소리요.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룰 선입하다. 룰 아흐. 룰 아흐. 그죠? 이거는 뭡니까? 엘로 위에 여기 오 발음이 있습니다. 홀렘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라멧이 이제 큰 글자이기 때문에 위에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홀렘이 오 발음 홀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로가 되겠죠. 엘로 한 다음에 엘로하 하지 않는다고요. 엘로하 하지 않고 하 하지 않고요. 파다을을 먼저 한 다음에 문자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엘로아흐, 엘로아흐, 엘로아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인이 있습니다. 네, 자인. 요 위에 있는 점은 사실 이 위에 붙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인 위에 홀렘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가 되겠죠. 조. 그 다음에 레시 밑에 쇄골이 있습니다. 째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레. 그 다음에 뭘요? 파다우를 먼저 발음합니다. 조레아, 조레아, 조레아.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문장을 대할 때, 또 왔을 때에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법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가 변화 시에 신약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변합니다. 그죠? 격에 따라서 변하고 히브리어는 격은 없군요. 그죠? 수에 따라서 변하고 성에 따라서 변하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에는 7동사가 있는데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변화할 시에 마지막 어미에 오는 해나
요드는 탑으로 바뀝니다. 탑. 탑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요드나 해는 명사동사가 탑으로 변화될 때 바뀐다. 그 다음에 8번째, 후음 앞에 장모음이 오면 후음은 하테파다흐, 하테파다흐, 즉 아발음입니다. 하테파다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하님 했습니다. 네. 코하님, 마나, 마나. 그래서 하테파다흐, 하테파다흐 아발음이 있죠. 그래서 코하님, 마나 이와 같이 요 후음 앞에 이렇게 장모음이 오면 그 후음 밑에는 후음은 원래 목구멍 소리인데 아발음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코아님, 마나 이렇게 하테파다의 아발음으로 붙여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티브와 케레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좀 특징에 관한 설명인데요. 캐티브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가 있고요. 케레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가 있습니다. 캐티브라는 것은 기록된이라는 뜻이고 케레는 읽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읽히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기록된 대로 읽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을 보면 틀린 단어가 본문에 실려져 있고 확인된 오자의 정정이 여백이나 각주로 나와 있는데 오자로 인정된 곳일지라도 본문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 마소라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인쇄가 되지 않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에는 제가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하루 종일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록했는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직접 앉아서 이렇게 시연하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3층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바이블 뮤지엄, 바이블 박물관에 가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쓰는 것을 저도 유심 있게 이렇게 보고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을 카피를 하다 보면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이 돼 있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필사를 했거든요. 네. 필사를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그럼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할 경우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실수할 경우에도 그걸 그대로 그 여백이나 각주에 그대로 실수해서 오자로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놓고 본문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도의 경외심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2장 7절과 에스겔서 40장 21절에 히브리 본문을 참고하세요라고 제가 했는데요. 잠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32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을 보면 네.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죠? 네.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오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대로 놔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안한이라고 하는 가련하다 하고 이건 아니 억압받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안한 아니 그래서 설사 오자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뒀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40장 1절이었던가요? 40장 21절이네요. 그죠? 21절로 가봅니다. 네, 여기도 가보면, 자, 이와 같이, 그죠? 네. 설사,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잘못해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점을 하나 찍고, 여기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발음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요드는 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문제인데,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요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요드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도의 경외심 때문에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호바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 캐티브라는 건 기록이 예호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읽기로는, 케레라고 읽기로는 예호바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롤드라고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4절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호와 3068번 여호와라고 하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안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롤드라는 뜻이 뭐냐? 아도나이, 이것이 롤드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롤드라고 읽고 기록은 예호바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내용들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음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